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탁구 외적인 얘기도 하고 오늘 탁구 얘기. 지금 이제 크게 제가 이제 계획하는 그 과정에서 리시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시브는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어차피 뭐 나중에도 또 할 테니까요. 우선 그 리시브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탁구에서. 자, 공이 이렇게 회전해서 이게 탁구공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날아오고 있을 때, 이제 얘게 카트가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카트는 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밑을 졌으니까 회전이 이렇게 먹으면서 진행 방향은 이렇게 오죠.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켓을 이렇게 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라켓을 이렇게 눕혀서 됩니다. 이 각도가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상당히 더 눕혀야 되죠. 현실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아마추어라고 할지라도 조금 오래 치신 분들은 회전이 많이 먹어 있죠. 프로들은 뭐 아마추어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 있어요, 회전이. 그럼 이걸 어느 정도 눕혀야 되느냐? 거의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눕혀야 돼요. 이게 이 정도 눕혀도 될까 할 정도로 눕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눕혀야 돼요. 근데 뭐 보기 편하게 자, 이 정도 눕혔을 때 얘가 이 진행 카트가 걸린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으면 이걸 갖다 대면 라바를 갖다 대면 얘가 방향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대면 얘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게 리시브의 기본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각도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요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뭐 선수고 뭐고 뭐 중국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카트를 강하게 집어서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 날아오고 있는 걸 살짝 댔어요. 그럼 이게 다시 갔다가 다시 공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 때 공 1구라고 저게 서브라고 치고 서브 그 다음에 제가 했을 때 2구, 3구가 넘어올 때 이 공의 성격이 말이죠. 약간의 카트를 먹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약간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3구가 넘어오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넘기면 얘가 약간 카트를 먹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모르면요. 이 정도 아주 약간의 카트가 먹어 있는데 이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약간의 회전이라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눈치를 못 채면 그냥 걸립니다. 그 정도 효과는 분명히 내요. 아주 미세하게 회전이 먹어 있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걸립니다. 탁구는 그렇게 예민해요. 예. 그러면 그럼 얘가 여기서 먹고 갈 때 카트를 그냥 갖다 댔을 때 얘가 갈 때 이미 또 카트를 먹어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봅시다. 얘가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다가 여기 부딪힐 때, 자, 이거 봅시다. 탁구 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회전이 먹고 이렇게 날아오고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눕혀서 됐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화면에 잘 보여야 되는.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맞았을 때 얘가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얘가 여기에 맞고 공은 말이죠. 이렇게 맞으면 반발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회전을 먹고 있어요. 얘가 밑에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도니까 요 밑에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요 부분이 여기에 강하게 부딪히게 되겠죠. 이렇게 띡. 그러면 얘는 다시 반발한단 말이에요. 반발할 때 이 부분이 반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카트가 먹은 효과로 진행하게 돼요. 상대방한테 갈 때. 물론 제 경험상 해보면 그 카트의 량은 좀 미미한 정도지만 충분히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에. 네트 못 넘겨요. 그거 이해 못하면.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넘기고 있느냐? 이건 몸이 아는 거죠.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들은 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넘깁니다. 넘기지만 왜 넘겼는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늘 말씀해. 드라이브 자기가 잘하지만 드라이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선수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탁구 학과도 없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탁구 학과도 없고 이론을 아는 사람이 없죠. 플레이 잘한다고 가르칠 수 있나? 못 가르쳐요. 지금 제가 10년 동안 겪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부 이제 프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레슨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레슨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맨 폼만 얘기해요. 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갖다 댈 때 어떤 버릇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회전을 먹는 정도가 좀씩 다르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경험적으로 몇 번 공을 섞어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그렇게 이제 되죠. 경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 그래서 선수들은 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잘 넘겨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맞다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제가 그냥 이름 붙이기를 회전반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건 상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상회전이 걸려 있는데 이걸 상회전이 걸려 있다면 당연히 라켓은 이 방향으로 갖다 해야 돼. 이렇게 눕혀서 갖다 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갈 텐데 이때 똑같이 상회전이 약간 걸려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선수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제가 보기엔 이걸 뭐 이렇게 이게 회전이 여기에 맞을 때 다시 역회전으로 먹는 이 현상을 이건 당구랑 원리가 비슷하죠. 당구에서 이제 뭐 옛날에 우리는 시네루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 말로 이제 회전을 줄 때 공을 여기서 때 요 큐대로 가운데를 치면 얘가 회전을 안 먹지만 요런데 옆을 이렇게 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여기를 치게 되면 얘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회전하죠. 여기를 치면 이렇게 회전하고요. 네, 똑같은 원리죠. 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빗가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맞게 되면 요 부분이 강하게 여기에 충돌하면서 다시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런 역방향으로 회전을 먹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론적으로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할 때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용을 하죠. 이것은 갖다 댈 때 이 역으로 먹는 회전을 더 살려주느냐 아니면 더 죽여주느냐 회전이 별로 많이 먹지 않게끔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런 차이를 낼 수가 있죠. 플레이를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미세한 컨트롤로 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손 자체가 딱딱한 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뼈 위에 살이 덮고 있는 이 물렁물렁한 살이 덮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손도 하나의 물질이죠.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얘가 살짝 이렇게 회전을 먹은 공을 갖다 댔을 때 얘가 살짝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아주 살짝 밀려요. 아주 딱딱하게 된 물체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다르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탁구는 그 리시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테니스하고 비교해 볼까요?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하고 비교해 보건데 테니스도 리시브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공이 강하니까, 빠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구석으로 와요, 빠른 게. 그럼 어렵죠. 몸이 쫓아가서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탁구는 사실은 탁구 서브는 그렇게 해서 받기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왜? 탁구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탁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테니스처럼 그냥 여기서 들고서 그냥 여기다가 내리 찍을 수 있게 해놨다면 1구에 거의 다 끝나겠죠. 그냥 아니면 뒤로 쭉쭉쭉 물러나야 돼요. 지금 사람들 전부. 그러니까 이건 룰을 어떻게 만들었냐. 내 테이블에 한번 먼저 튕겨라. 그 룰을 여기에 맞고 여기를 넘어가라. 그러니까 이 공이 빨라지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가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서브 받기 어렵기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게임 중에 그러니까 뭐 테니스나 다른 여타 스포츠나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뭐 배구도 그렇고 뭐 제일 어려워요 탁구가. 더군다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탁구를 이해하고 나면 더 어려운 서브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리시브가 가장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리시브라고 생각합니다. 회전을 조금만 이해 못해도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3구도 어려워지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탁구는 그래서 지적인 게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탁구들을 이해하고 난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연히 세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실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